650만 원 가지고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위험한 걸로 고수익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적은 돈이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경매였어요. 그 당시에 1억 2천에 낙찰받은 물건이 전세가가 1억 8천이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내려온 가격이 1억 8천, 제가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투자금이 안 들어갔어요. 아예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으로 했죠. 작은 투자금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게 경매였다. 경매만큼 사실 안전한 게 없어요. 수익률을 내가 보고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네. 투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한 영상입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다. 1년 안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5천만 원이요? 너무 쉽죠. 1년에 2개만 받으면 되겠네. 2,500만 원 수익씩. 부동산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3천만 원 들고 3천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면 2,500만 원 차익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짜리 500만 원에 사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3천만 원을 들고 1억짜리, 1억 5천짜리를 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3천만 원으로 1년 안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3천만 원짜리로 1억 이상짜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투자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일반 부동산 투자는 2년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일반 시장에는 이제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포지션이 아니죠. 일반 부동산은 아니고 경매에서 우리가 3천만 원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오피스텔은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3천만 원밖에 없으면 볼 수 있는 게 너무 작고요. 다세대랑 아파트만 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매도가 수월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단타 포지션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보유해도 된다, 다주택이 돼도 된다 라고 하면은 더 좋아요. 전세보다 싸게 사가지고 전세를 맞춰서 돈을 불려가는 방법도 쓸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매매가보단 더 싸게 산 거고 2년 뒤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다세대랑 아파트를 볼 거고요. 그럼 3천만 원으로 얼마 정도의 물건을 봐야 될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값을 8천만 원 이상으로 잡으세요. 투자금의 한 3배수 정도?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를 최소 감정가 최저값으로 잡고요. 내가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짜리 안 봐도 돼요. 너무 허름하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은 물건이니까 볼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걸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봐야 되냐? 투자금의 6배수에서 7배수 정도. 7배수라고 하면은 2억 천이죠. 근데 2억 천보다는 한 2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2억짜리를 대출 80% 받아도 어떻게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2억짜리 2억에 사지 않죠. 2억짜리를 1억 8천, 1억 7천에 사고 감정가보다 싸게 사면 대출은 80%, 90% 올라가죠. 투자금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8천만 원에서 2억 이하. 그리고 지역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동네를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에 8천만 원에서 2억 하면 20개가 나오죠. 20개 정도면 이제 얼추 눌러볼 수 있는 정도의 물건 개수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때 5층은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아요. 엘베가 없으면 5층은 빼는 게 좋습니다. 매도가 잘 안 돼요. 여기도 보면은 엘베가 없는데 5층이죠. 이런 경매 물건이 많아요. 이게 엘베 없는 5층이라 매도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안 팔리겠죠. 이런 거는 좀 빼는 게 좋고, 엘베가 없으면 3층 이하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있는 우영캐슬 202호 2층이고 층도 좋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2층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점유라서 권리분석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고 1억 6,300짜리가 1억 1,4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용 15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방 2개 화장실 하나면 제가 알기로 이제 1동 쪽에는 1억 4천 전후로 이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시세가 뭐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세전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남죠.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내고 인테리어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보는 거죠. 매도하는 느낌으로 물건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덜어는 매도가 아니라 세를 맞추고 돈을 불려서 다음 물건 투자하고 제가 이제 수창기 했던 것처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찰수를 2에서 3회로 좀 늘립니다. 왜냐면 전세보다 싸게 살려면 유찰이 2번 정도는 되면은 사실 풀피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공시지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세라는 건 공시가의 126%로 맞춰져 있거든요. 진행 중인 주은 스카이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안역 바로 앞에 있는 데고 전세 사기가 터진 단지예요. 단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1억 6천짜리가 7,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1억 800입니다. 1억 800에 1.26을 곱하면 1억 3,600까지는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안심전세, 보증보험 다 되는 가격입니다. 그게 지금 7,8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정말 싼 거는 맞죠. 여기는 매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전세는 맞춰집니다. 이런 단지들을 사놓는 거예요. 흙 속에 완전 묻혀있는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투자는 사실 그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 1억 3,600까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억까지 쓰더라도 풀피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더라도 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전하니까 조사를 잘해서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한데 가격적으로 봤을 땐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7,800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역세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사놓고 한 2년 정도를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1억 정도로만 사놔도 풀피를 3천만 원 이상을 맞출 수 있으니까.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었지만 여기서 전세세
세팅 다 깔끔하게 맞추고 나면 투자금이 6천만 원이 돼 있겠죠. 이런 물건으로 풀피를 지금 같은 데 매도가 잘 안 되니까 야, 여러 채로 그냥 풀피를 만들어서 가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물건을 사실 1억 이하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경장님도 과거에 봤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루틴화를 하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정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했던 루틴, 미션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다 넣어놨거든요. 회사 점심시간이랑 퇴근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는 물건 검색, 그리고 손품 조사까지 리스트업을 해서 회사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전화 돌리는 거죠. 미리 전화번호 전날에 다 세팅해놓고 퇴근하고 나서 1시간, 점심시간 30분은 누구나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두세 개 정도 물건 묶어가지고 임장을 갔죠.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그 루틴을 매 주차별로 미션을 제공해드려요. 매일 미션이라고 해서 7주 동안 숙달되고 나면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거를 루틴화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좀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적인 회사원분들과 본인이 달랐던 점이 있다면? 달랐던 거 첫 번째는, 저는 입사하면서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순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근데 누구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처음 입사할 뭐 2018년, 19년에는 지금처럼 뭐 N잡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평생 다닐 수는 없다는 걸 많은 이제 재테크 서적, 투자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전업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투자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투자금이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계속 모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투자금이 당시에 650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걸 갖고 내가 정말 확실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돈이 당연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근간에는 당연히 독서라든지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봤었죠. 보통 650만 원 가지고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건 위험한 걸로 고수익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적은 돈이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경매였어요. 빌라 경매는 가능했거든요. 그 당시에 1억 2천에 낙찰받은 물건이 전세가가 1억 8천이 넘어가니까 전세 사기 뭐 이때는 2억 3천까지 갔었어요, 전세가가. 근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품 가격이었고, 어느 정도 내려온 가격이 1억 8천, 제가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투자금이 안 들어갔어요, 아예. 거기 세입자랑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또 회수 받았거든요. 6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650만 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으로 했죠. 작은 투자금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게 경매였다. 경매만큼 사실 안전한 게 없어요. 수익률을 내가 보고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달랐던 거, 경매를 하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폐차를 해도 타격이 없었어요. 앞으로 할 물건들이 더 많거든요. 계속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격을 조사하는 과정,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의견 물어보는 거, 임장에서 입주민들이랑 얘기하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경장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실력이 되고 내 업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시간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야근 이런 게 없고 출퇴근이 보장된 회사, 좀 자율 출퇴근이 있는 회사 하면 더 좋고, 저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회사였어요.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는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는 시간을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회사였다면 아무래도 경매하고 이렇게 전화 받으러 가고 나만의 경매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불규칙하거나. 규칙성이 있어야 습관이 되는데, 퇴근하는 시간이 뭐 5시였다가 7시였다가 이러면은 루틴이 깨져버리거든요. 규칙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금 3천만 원이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인데, 저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 5년 동안 좀 저도 되돌아보면서 이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탄생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